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마이크는 잘 들리고,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오사수나 승이 이제 2대2로 비기면서, 주력이 좀 아쉽게 됐고, 무승부라도 하나 이제 건졌어야 했는데, 볼프스가 이제 3대3으로 비기다가 이제 막판에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무, 브로미치랑 무승부 갔던 2무도 아쉽고, 그래서 낮 경기는 출발이 좋았거든요. 일단 주력에 이제 이순이 요코마리만 이겼어도 뭐 무승부 빼고 완전 올킬했죠. 저 개인적으로 한 50배도. 근데 요코마리 딱 하나 뜰렸고 오버 조합도 맞으면서 흐름이 좋았으나 해축이 좀 아쉬웠다 해서 이번 주는 또 컵 대회가 있습니다. 챔스랑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가 이제 챔스가 좋을 땐 유로파 컨퍼런스 성적이 안 좋고 챔스가 안 좋으면 유로파 컨퍼런스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주 뭔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경기밖에 없는데 내일이 한 16경기인가? 내일이 경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가고 내일 내일 16경기 맞네. 챔피언십도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챔피언십이 7경기 그리고 챔스가 9경기에서 일단 오늘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이랑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몬차하고 우디네세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8시 반에 올려 했는데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왔고 자, 몬차 우디네세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몬차가 꼴찌는 아닌데 순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19위 베네치아보다 승점이 1점이 많고 우디네세하고 비교했을 때 뭐 득점은 좀 밀리긴 하지만 실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득실로 따졌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5로 득실이 같습니다. 그래서 몬차의 이제 그나마 단점은 원정보다 홈이 더 안 좋다는 거 성적이. 근데 3무 4패라서 그래도 무승부가 좀 있고 우디네세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강하지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1승 2무 4패 원정. 그래서 뭐 몬차도 홈에서 안 좋긴 하지만 원정의 우디네세도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몬차 같은 경우 결장 부분을 보면은 미드필더의 한 명 빼고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 또는 명단 제외라서 오히려 우드네세 쪽이 주전기파가 일단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수비에 퇴장도 한 명 있고 공격에 부상도 한 명 있고 근데 주전기파나 이제 공격 쪽은 최근 부상이에요. 최근 14경기 뛰고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15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직 몬차하고 우디네스는 15경기를 안 치렀죠. 그 얘긴 기퍼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풀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퍼 제외하고 공격 쪽에서는 두 골 일러시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풀타임을 뜨거나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수비 쪽에 퇴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몬차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게 컵 대회를 안 했다. 지금 컵 대회 일정이 좀 뒤로 있거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 근데 몬차는 지난번 볼로냐 원정을 했기 때문에 4대 0으로 발렸습니다. 최소한 이제 비빌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몬차가 최근에 컵 대회 포함해서 7경기 무승 그리고 우디네세는 5경기 무승입니다. 둘 다 득점력을 봤을 때 특히 몬차 같은 경우 그 7경기 중에 5경기가 언더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4경기 그 무득점 경기들이 있고 그리고 코모 토리노는 한 골밖에 못 넣었고 해서 최근 굉장히 득점력이 저조한 편입니다. 뭐 가끔씩 많이 넣을 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손에 꼽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컵대회도 아니고 그리고 우디네세 뭐 홈보다는 원정이 좀 별로긴 하지만 지난번 그 엠폴리 원정에서도 1대1로 비겼고 아타라 원정에서도 이길 뻔했죠. 그리고
베네치아 원정, 뭐 AC 밀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퇴장했을 경우에 좀 이겼던 경우도 있어요. 파르마전.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우디네세도 원정이 안 좋긴 합니다. 다만 몬차는 이제 컵 대회 원정을 갔다 왔고 몬차도 요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 공개를 해드릴게요. 무또는 패스가 답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도 확실히 뭐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무가 아니고 갈 게 없어서 그냥 무 본다 이겁니다. 왜냐? 둘 다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몬차가 이제 홈에서 1승이 없기 때문에 뭐 1승을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득점력이 저조하고 오히려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좋기 때문에 주전키퍼 그리고 뭐 공격 그리고 수비의 퇴장 이런 선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몬차의 그 일정까지 생각하면은 쌤쌤 아닌가. 살짝 우위에 있는 정도 홈이라서. 근데 승을 쉽게 못 간다 해서 저는 무또는 건너뛰는 게 좋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 웨스트햄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할게요. 얘네도 순위가 지금 안 좋거든요. 웨스트햄도 14위, 울버햄튼이 19위인데 승점이 9점입니다. 득점은 울버햄튼이 좋거든요. 근데 최다 실점 팀이 울버햄튼이라서 울버햄튼이 득실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웨스트햄 홈이잖아요. 울버햄튼이 뭐 홈이든 원정이든 성적이 좋진 않는데 어쨌든 실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이 오히려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일단 홈의 이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안토니오가 지금 다리 부상으로 이제 아마 결장일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크게 결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울버햄튼도 이제 뭐 황희찬도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울버햄튼 쪽도 장기 부상 말고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요. 이러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뭐 홈에서는 나름 득점은 좀 꾸준히 하거든요. 무득점 했던 경기가 몇 경기 안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원정도 보더라도 무득점 경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맨유라든가 입스위치 상대로 다득점도 했었고 뉴캐슬 원정 2대0으로 잡았었고 아스날전 지고 레스터한테 진 게 좀 뼈아프긴 하죠. 최근에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지더라도 골은 계속 넣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이 연패를 한번 그 무승부로 끊었었는데 뭐 사우스햄튼 잡고 그러니까 풀람 원정 잡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4대1로. 그 전에 이제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비겼으니까. 근데 홈에서 본머스한테 4실점. 그리고 지난번 에버튼한테 4실점. 그래서 울버햄튼이 오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풀럼처럼 예상치 못하게 이길 수도 있고 웨스트햄이 뭐 약팀이 아니라서 근데 웨스트햄도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2연패 중이라서 근데 울버햄튼도 연패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은 3연패는 없었다. 예전에 리버풀전 지면서 리그컵까지 연패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무 나올 확률도 높지 않냐 보시겠지만 그래도 홈팀 웨스트햄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울버햄튼이 풀럼점처럼 또 나올까봐 그게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무실점 울버햄튼 상대로. 근데 뭐 다 과거일 뿐이고 어쨌든 지금의 울버햄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든 이기든 뭐 비기든 오버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3.5 기준 때려도 오버인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5대3, 3대1, 3대2, 2대2도 두 번에 4대1, 2대4, 4대0. 오버 난 것 중에서도 3.5 기준 오버가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물론 뭐 0대0 무승부도 있긴 하지만 보통 뭐 2대5, 2대1, 뭐 4대1, 0대3, 1대3 뭐 해서 이거 3.5라도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웨스트햄 승을
어. 웨스트햄 승 보지만 핸디무 보기가 좀 애매하네. 예. 승 핸디무 보는 거면 3대2 정도의 스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버까지 같이 나오려면. 근데 요거 승보다는 오버가 좋아 보여. 왜냐? 울버햄튼이 공격 그 부상도 많이 빠지는 선수가 없고 저번에 풀럼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풀럼도 그때 되게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4대1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울버햄튼이 또 브라이튼전도 생각하면 사실 질 뻔한 거 2대0으로 지다 2대2로 비겼거든요. 막판에 2골 넣어서. 그래서 웨스트햄도 홈에서 막 막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서 이거 자칫하면은 뭐 무가 됐든 아니면 역배가 터질 수도 있어서 승보다는 오버 가는 게 좋아. 오버. 오버만 보겠습니다. 3.5라도 배당이 좀 높잖아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싹 다 오픈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헤타페하고 에스파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대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근데 조합을 2경기 갈지 3경기 갈지가 고민이긴 합니다. 뭐 무승부 보는 거는 우디네스의 뭐 프렌 봐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헤타페하고 에스파뇰. 지금 얘네가 상성이 지금 반반이거든요. 반반. 그리고 헤타페가 홈에서 에스파뇰하고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보더라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1승 1무 1패. 20년도 이후 경기를 보더라도. 그래서 뭐 상성은 크게 차이 없고 최근에 어쨌든 헤타페하고 에스파뇰도 지금 17위 18위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하위권이죠. 하위권. 헤타페의 그나마 장점은 실점이 적다는 겁니다. 하위권 중에 가장 실점이 적어요. 보통 하위권 팀들 보면은 뭐 20골 넘게 실점하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 뭐 이미 30골을 넘었으니까 실점이. 근데 헤타페는 13골입니다. 이 13골이 얼마나 적은 거냐면 바르샤보다 실점이 적고 얘네보다 실점이 적은 팀은 딱 2팀밖에 없어요. AT랑 소시. 레알이랑 실점이 같고. 근데 실점 면에서는 진짜 아주 탑이지만 득점도 하위권에서 탑입니다. 하위권. 지금 헤타페보다 득점력이 안 좋은 팀이 없어요. 그 꼴찌인 최다 실점 팀인 바야돌리드도 11골 넣고 있는데 헤타페가 10골입니다. 10골. 근데 헤타페가 원정에서 2무 5패로 승리가 없고 3득점밖에 못하지 홈에서 2승 5무 1패로 한 번밖에 안 졌고 7득점에 4실점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꼴찌가 아닙니다. 득점이. 바야돌리드가 꼴찌고 어쨌든 득점 적고 실점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헤타페는 어쨌든 지난번 컵대회를 했지만 에스파뇰도 컵대회를 했어요. 둘 다 원정을 갔다 왔고 일정 면에서 헤타페가 좀 더 이제 한 이틀 뒤에 했다는 거 그리고 연장에 승부차이까지 갔다는 거 결국엔 승부차이 끝에 올라가긴 했는데 에스파뇰은 진작에 졌기 때문에 일정도 좀 더 앞에 있었고 연장까지도 가지 않아서 에스파뇰의 일정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에스파뇰의 원정 성적 1무 6패입니다. 얘네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 거의 못 이겨요. 득점도 4득점밖에 안 되고 최근에 뭐 지로나 4실점 빌바오 뭐 레알 뭐 AT 비긴 게 좀 킥이긴 한데 그게 리그 초반이었고 잘 나갈 때 뭐 홈에서 2연승하고 근데 최근에는 무승부도 없고 이겼던 경기들도 다 홈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5연패 중입니다. 5연패. 그리고 실점도 많고 그래서 은근히 오버가 많아요. 오버가. 그리고 헤타페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히 성적이 좋은데 얘네도 무가 많다. 승리가 많은 팀은 아닙니다. 0대0, 1대0의 이런 스코어가 많고 최근에 바야돌리드를 홈에서 잡긴 했어요. 2대0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바야돌리드는 꼴찌 팀이고 그 외의 팀들 만났을 때는 알라베스 이긴 게 전부고 나머지는 뭐 소시, 라이오 다 비겼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뭐 빌바오랑도 비기고 뭐 베티스, 바르샤 다 한 골차, 셀타비고 지로나. 그래서 최근에 레알전만 2골을 먹혔는데 사실 레알도 전반에 2골 넣어서 이제 당연히 다득점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2대0.
2대 0이 끝이었다. 그만큼 헤타페가 쉽지 않은 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에스파뇰의 원정 성적으로는 골 많이 못 넣을 것 같아요. 이거 배당이 에스파뇰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일단은 결장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헤타페는 결장이 크게 없어요. 뭐 마요랄 빼고는. 마요랄도 거의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파뇰은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미드필더에 뭐 최근 부상은 아닌데 한 3-4경기 못 나온 부상 선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리 헤타페가 뭐 득점력이 저조하다 하고 지난번 이제 컵 대회 일정이 좀 더 뒤에 있고 연장까지 갔다 왔지만 홈의 헤타페라면은 원정의 에스파뇰로는 이기기 힘들다. 다만 이제 헤타페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의 싸움인데 오버가 딱 한 경기 있습니다. 한 경기. 베티스전 2대1 패. 그거 말고는 다 언더예요. 다 언더. 그래서 언더 배당이 상당히 적죠. 1.29. 그럼에도 언더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저러다 5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왜냐? 에스파뇰이 의외로 이제 대량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다 실점 팀이잖아요. 헤타페 2골 최근에 바이오돌리드전 넣었습니다. 에스파뇰이 최다 실점 팀이 아니구나. 최다 실점은 아닌데 최다 실점에 거의 근접하긴 했습니다. 27골. 그래서 최근에 2골 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0대0은 초반이지 최근에는 비겼던 경기 다 1대1 무승부예요. 그래서 언더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배당. 갔다가 괜히 이제 망합니다. 저배당. 그래서 저는 헤타페 승무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승을 갈지 무를 갈지는 좀 고민해 볼게요. 몬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헤타페 승을 가면은 뭐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에스파뇰이 5연패 중이지만 헤타페의 득점력을 믿을 수 없어서 뭐 무승부를 가도 되고 그래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경기를 다 묶어 갈 수도 있고 2경기만 추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일이 경기가 많거든요. 16경기. 내일은 좀 일찍 오겠습니다. 낮에. 오늘은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내일은 낮에 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종을 하고 내일 오도록 할게요.